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급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오후 11시 21분이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부방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은 지금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상법 관련된 주에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랑 7월 11일 양일에 걸쳐서 자사주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면서 또 자사주 관련된 펌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분석을 해놓은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건드려 보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법 개정의 의미부터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법 개정의 의무는 요 네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건 이게 대표이사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따지면은 결국에는 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대표이사나 이사회, 이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이게 상법 조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다?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니네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짓은 하면 안 된다.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LG화학 예전에 당하셨을 거예요. 뭐 저도 당했고, 뭐 대부분이 당했고, 저는 이제 짧게 당하고 나왔는데, 되게 오래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LG화학이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전지가 정말 이제 성장할 때니까, LG화학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2차 전지 때문에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LG화학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적 분할을 시켜서 LG화학에서 똑 띄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버렸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물적 분할을 했어요. 즉 LG화학에 있는 2차 전지 분야만 딱 띄어가지고 그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지들 밑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LG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시켰습니다. 그러면 LG화학 주주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LG화학 주주들은 빡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LG화학의 주주들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는 다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해버리는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인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도 다 이익을 같이 받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 대주주랑 똑같은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처럼 저렇게 물적 분할하게 되면 주주는 이익을 못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은 소액 주주, 불쌍한 주주들은 이익을 못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상법에 이 조항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주주라는 이 단어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거에 대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 너 이렇게 법을 어겨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들 회사, 장악하고 있는 회사의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냐. 주가가 낮을 때 3자 배정 유중을 때려버려서 10% 이상 할인해서 3자 배정으로 지들이 원하는 놈들 집어넣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가 펌핑 시키기 전에 주가를 한없이 내려가지고 개미들을 다 죽여놓은 다음에 개미들이 힘들어할 때 3자 배정을 통해 가지고, 혹은 전환사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할인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삼자 배정 유증 때는 보통 할인해가지고 들어와요. 10%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걔네들이 1년 후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또 펌핑해가지고 나가는 요런 짓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주 같은 거, 이제 메이프, 경영 방어권 수단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친한 기업한테 넘기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 경영권 방어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혹은 일감 몰아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지 같은 기업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좀 키우면서 이제 우리 기업, 그러니까 원래 대기업의 일감들이 있으면 거길 몰아줘요. 그래서 그 기업을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업이 키워진 다음에 합병을 시키는 거죠. 합병시켜가지고 거기는 이제 아들 기업으로 이제 키워가지고 합병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아들이 이제 지가 상속하고 싶은 기업이랑 합병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주식 지분을 뭐 큰 수혈 없이 큰 문제 없이 넘길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런 짓들이 있는데 그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재벌들이 쉽게 자녀들한테 승계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 3%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한다는 건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감사위원을 뽑잖아요. 그 감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 이 대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감사위원들이 그거를 어떻게 한다? 감사를 해요, 나중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상장사들 대부분이 감사위원 자체를 이제 이사회에서 뽑기 때문에 이사회에 충실하게 깃발 들어줄 애들을 뽑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거 되는데, 이제는 대주주가 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들이 3%밖에 의결권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 3% 룰이 또 들어오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의무화시켜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고 상장회사 중에 이제 시총이 아주 높은 애들은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보통 이제 소액주주도 안 오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법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당연히 지주사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짓들을 즐겨하던 놈들이 상법 개정이 되면 야, 이거는 이제 쉽지 않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그러면은 제대로 한국도 지주사들이 지들이 해먹고 막 이러던 것들을 못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PBR이 낮다는 거는 진짜 정말 이 회사의 주식 하나에 대한 가치가 정말 이제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아니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의 PBR 그 재산보다도 훨씬 못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주가가. 그렇게 주가가 낮은 거죠. PBR이 낮을수록 주가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정상화되게 되면 PBR이 1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는 이제 장부상에 있는 그 재산 가치보다는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PBR이 현실화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PBR이 뭐 1이 안 되고 0.5, 0.3 막 이래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PBR 1까지 정상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최소한 지금보다 2배는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이 펌핑이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얼마나 지원을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느냐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상승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2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편은 끝났어요. 이제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의미 끝.